외세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던 중국의 최후의 왕조 청나라. 처음부터 종이 호랑이는 아니었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권융제, 명군들의 통치 아래 청나라는 130년 동안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영토는 북으로 몽골, 서쪽으로는 신장과 티벳, 남쪽으로는 대만까지 넓어졌습니다. 인구도 6천만 명에서 2억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청나라가 아편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위 관료와 지주, 상인 등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아편을 즐겼습니다. 황태자를 포함해 마지막 황제 선통제의 아내도 아편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몇 년 전에는 한국과 영국인 마약 사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200년 전의 지옥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사범 입건 소식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 변호사 출신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전에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와 SK 창업주의 손자, 현대가의 3세가 줄줄이 마약 관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버닝썬 게이트가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정준영의 몰카 파문을 넘어 황하나의 마약 게이트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마약 유통, 성범죄, 경찰 유착, 탈세 등의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범죄 도시의 모습입니다. 2, 3년 전에도 국내 유명 정치인의 아들과 조카, 재벌가의 자제들이 심심찮게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잠깐 언론에 오르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야무야 풀려났습니다. 마약 사범이라도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괜찮다는 인식이 만연해졌습니다.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유통,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 애나가 출국 명령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나가 차라리 한국에서 마약 관련 시비를 다투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마약 유통 사범에게는 극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편 1000g과 헤로인, 필로폰 50g 이상을 소지하거나 밀수, 판매, 운반한 자에 대해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최대 사형으로 엄중 처벌합니다. 2001년 흑룡강성법원은 한국인 마약 사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습니다.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4월 일본인 4명, 2011년 3월 필리핀인 마약 사범 3명에게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2012년 칭다오 법원도 필로폰 11.9kg를 밀수 판매한 한국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과 제조, 알선, 판매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우리나라 대검찰청의 작년 동향 보고서를 보면 한 해 동안 붙잡힌 마약 사범은 총 12,61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 26%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상 여의도튜브였습니다.